네, 태어난 아침입니다. 부의 확신 48페이지 2025년 7월 31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불만은 창의적인 상태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문제가 아니다. 그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결국 비참할 정도로 실망할 것이다. 중요한 건 더 많이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일에 기여해야 한다. 내가 하는 일도 그게 전부다. 즉, 그저 내 안에 더 많은 나를 밖으로 꺼내는 것뿐이다. 나는 어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싶다. 은퇴라는 개념은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살 만한 정도로 돈을 벌어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을 하려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이 생겨났다. 우리는 일에서 만족을 얻는다. 당신은 만족을 얻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점이 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현실에 만족해야 한다고 가르치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설마 저분들이 틀렸겠어? 부자만도 화이팅. 부자낭도 화이팅. 49페이지. 당신이 변하기로 결정하면 변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에 관해 얘기했지만 이제는 더 큰 구조, 이를테면 회사에 관해 얘기해보자. 앞서 얘기한 법칙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사업가가 시스템과 건물과 물건에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사람에게는 그리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텔을 떠올려보자. 호텔에서 사람을 뺀다면 더 이상 호텔을 소유한 게 아니라 물건으로 가득 찬 건물을 소유한 것이다. 호텔은 사람이다. 호텔은 사람이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사람을 읽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더 훌륭히 일하기 바란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람이 일을 더 잘하려고 정말로 노력하는 유일한 순간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일할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더 많은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원해야만 한다. 부자낭독 화이팅. 부자만도 화이팅. 흔히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봐, 실수했잖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보여줄게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돌아간다. 그렇게 일하라고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직원들의 패러다임이고 그저 뭔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바뀔지 몰라도 곧 원래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만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아서 한 사람이 이뤄내는 성과의 온도를 조절한다. 직원들이 내는 성과의 온도를 바꾸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고 싶다면 기기에 대해 잘 알아야만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지 깨닫도록 해야 한다. 부자망도 화이팅. 51페이지입니다. 불일확신. 나는 여러 기업에 가서 이런 법칙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1970년대에는 가장 큰 보험회사로 꼽히는 프루덴셜 오브 아메리카와 메트로폴리탄에 합류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 두 가지를 세우도록 가르쳐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나는 직원들에게 아침 9시까지 잠재 고객 앞에 나타나서 10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사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반드시 보험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달라고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매일 아침 9시에 잠재 고객을 만나서 10만 달러짜리 보험을 소개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일주일 동안 계약한 10만 달러 보험 증권의 수는 예전의 연간 계약 건수보다 더 많았다. 부자랑도 파이팅. 부장님도 화이팅. 시전 선생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1페이지입니다. 당신의 당신의 삶 삶 자체가 메시지가 자체는 되어야 한다. 나는 교도소에 가서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어떤 사람에게 왜 자신이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결과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람을 바꾸려만 한다면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변화하는 것에 저항한다. 내가 변하기로 했다면 나는 변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내가 변할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그의 말에 저항할 것이다. 사람들이 더 잘하고 더 크게 변화하고 더 생산적이길 바라는가? 그렇게 하면 무엇이 사람들을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건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몸은 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간디에 관한 수많은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파를 들고 간디에게 다가가 제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심오한 생각이 담긴 메시지 좀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쓰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러자 간디는 종이를 받아 그 위에 내 삶이 내 메시지다. My life is my message. 라고 썼다. 부사장도 파이팅! 부장님도 화이팅. 53페이지. 리더라면 사람들이 일하길 바라는 수준으로 직접 일해야 한다. 또한 조직을 위해 세운 목표를 실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직 내 사람들이 각자 자신을 이해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야만 한다. 오늘 나이팅게일과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은 그가 쉴 새 없이 공부했다는 점이다. 나이팅게일은 항상 배우고자 했고 그 모습은 흡사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고 말하는 간디 같았다. 나이팅게일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지켜봤다. 언젠가 그가 책상의 독서대에 20세기 초에 활동한 동기부여 작가 토머스 트로워드의 책을 올려놨는데 책의 어느 한 페이지가 잘 보이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다. 저건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 부분을 석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한 페이지를요? 네. 그 페이지를 온전히 다 이해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부자날도 파이팅. 부사장도 부자랑도 파이팅! 파이팅.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트루워드가 쓴 책을 모두 사들였고 일을 공부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메시지였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그들에게 바라는 행동을 직접 해야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당신의 DNA에 새겨진 패러다임을 이해하라. 패러다임은 누구든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패러다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제 나는 이 개념을 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안다. 자신의 이름을.
오늘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은 터무니없이 황당하다. 그 생각들은 아마도 300년에서 4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게서 비롯되어 이후 DNA를 통해 전달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진 DNA 일부가 되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뱃속에서 자라나는 기간, 즉 280일 동안 그 생각들이 DNA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곧바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꽂힌다. 부자랑도 화이팅! 부자남도 부자랑도 화이팅! 화이팅! 대부분 사람은 불리한 상태, 즉 당장이라도 최악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조건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그 처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는 26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지속하기 위해 상당히 잘해오고 있고 또 수백만 명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내가 이 분야에 몸을 담은 지 꽤 오래되었다. 40여 년 동안 사람들의 변화를 돕는 일을 하며 학교와 회사에서 일했고 교도소에서도 일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삶의 멋진 결정체다. 인간의 내면에는 놀라운 힘이 있고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변속 기호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를 일을 하려면 컴퓨터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컴퓨터에는 여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만일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싶다면 코딩을 하는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겨야 한다. 부산항도 파이팅! 부자랑도 부자랑도 화이팅! 화이팅! 패러다임이 바로 인간의 프로그램이다. 나라는 생체의 컴퓨터 안에 설치된 프로그램인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을 지어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한 사람들은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그저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전달하고자 했다. 이들은 반복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우리의 DNA에 설치했다. 그렇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배웠다. 어떻게 숟가락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등 그 방법은 반복이었다. 끈기 있고 지속적이며 일정한 간격을 둔 반복 말이다. 부자능도 화이팅! 부산항도 파이팅! 부자랑도 화이팅! 56페이지.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태도가 전부다. 누가 이 책을 얼마나 잘 활용할지도 바로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특성물이며 이 세 가지는 마치 무지개의 색깔처럼 있다. 나는 태도에 관해 나이팅게일이 글을 쓰고 녹음한 마법의 말 오디오 강연을 반복해서 들었는데 아마 1만 번쯤은 들은 것 같다. 나이팅게일이 말한 마법의 말은 바로 태도다. 이 강연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며 태도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나의 태도는 어떤지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깨달아야 했다. 나는 태도를 공부했고 내 태도가 만들어지는 방식을 바꾸었다. 내 태도는 다른 누군가가 반복을 통해 만들어준 것이었다. 태도에 관한 나이팅게일의 이야기는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부정했다. 나는 그 오디오 강연을 듣고 또 들었다. 부자랑도 화이팅! 부산항도 파이팅! 부자능도 내게는 화이팅! 내게는 검은색 가죽으로 제본된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가 한 권이 있다. 26살이던 1963년부터 나는 매일 이 특별한 책을 읽는다.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 이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진심은 아니었다. 책을 잘 읽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읽는 수준. 그러니까 7학년 수준 정도로는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2살 많은 누나 헬렌에게 펫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녀도 책을 좋아했다. 펫은 언제나 책을 보고 있었고 늘 책과 함께였다. 아마도 동네 도서관에 있는 책은 전부 읽었을 것이다. 누나는 펫에게 내가 책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펫이 내게 물었다. 헬렌이 그러는데 너 요즘 책 본다며? 뭐 읽는 중이야?
좋은 틱이야. 누나도 좋아할 것 같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펫은 미소를 띄었다. 몇 달 후 다시 펫을 만났다. 너 지금도 책 읽니? 요즘은 뭐 읽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세상에. 지난번 만났을 때 네가 푹 빠져있던 책 아니야? 맞아. 아직도 그 책을 읽고 있어. 부자남도 파이팅. 부자랑도 부자랑도 화이팅. 파이팅. 햇은 나를 약간 희한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다시 몇 달이 지나고 그녀가 물었다. 지금도 책 읽고 있어? 그럼 뭐 읽는데?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 한 권을 정말 오랫동안 읽었다. 당시 나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저 읽고 있는 책에 마음을 빼앗겼을 뿐이었다. 대신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책 한 권을 읽으면 곧장 다른 책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정말로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교양은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서조차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건물 관리인이었고 그들 부부는 가진 게 없었다. 그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했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읽어낸 것이 없었다. 신이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창조물로 태어났음에도 그녀는 그럭저럭 살 뿐이었다. 부자남도 화이팅. 부자남도 부자랑도 파이팅. 파이팅. 나는 세미나에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좋은 책 한 권을 두 번째로 읽었을 때 그전까지 그 책에 없었던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여러분 자신의 무언가를 보는 거죠.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다. 반복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어렸을 적 잭 그레고리라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잭의 집에서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들 오고 있어. 그러자 잭의 엄마가 단어를 고쳐주었다. 아, 너들이 아니야, 아니라 너희야. 너들이 아니야, 너희야. 나는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부르는 말이니 너들이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계속 너들이라고 표현을 썼고 그때마다 잭의 엄마는 계속 고쳐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부를 때 너희 오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 부전항도 파이팅. 부자남도 부자남도 화이팅. 파이팅. 이때부터 나는 잘못 알고 있던 단어를 고치려고 했었다. 너들 오고 있어 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나오려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너희 오고 있어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몹시도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 습관을 바꿨다. 이제 나는 누군가가 너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곧바로 제게 엄마를 떠올린다. 그녀는 나를 깨우치기 위해 반복해서 알려주었다. 물론 그녀도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랐으리라.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매일 하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만 한다.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말이다. 똑같은 책을 읽자. 똑같은 오디오 강연을 듣자. 6개월 동안 하루에 2번씩 나이팅게일의 마법의 말을 듣는다면 장단컨대 자신의 태도를 몹시도 예리하게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깨우침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낡은 전축가 1960년대에 녹음된 마법의 말이 담긴 18cm짜리 음반을 가지고 있다. 매일 그 음반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는다. 그럴수록 현재 나의 태도보다 더 훌륭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부자 낭독 부전항도, 파이팅! 부전항도 부자남도 파이팅. 화이팅. 제2장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욕망하라. 만일 욕망이 있다면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다. 능력은 욕망과 함께 온다. 나폴레옹 힐. 65페이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패러다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패러다임 안에서 살지 못한다.
자기만의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다. 많은 사람이 부모나 보호자, 그 밖에 누군가가 만들어준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며 그 패러다임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 부자난도 화이팅. 부자난도 화이팅! 부전항도 파이팅. 66페이지.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왜 끊기지? 저만 끊기나요? 끊겨요. 끊기죠? 다시 읽어주세요. 생각은 심은 대로 자란다. 당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작동하는 잠재의식은 활짝 열려 있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곧바로 받아들인다. 잠재의식은 완전히 연욕적이다. 그 무엇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고 도덕관념도 없다. 잠재의식은 땅과 같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얼 나이팅게일이 가장 낯선 비밀을 통해 표현했듯 우리는 땅에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바로 곁에 독초인 까마중을 심을 수도 있다. 옥수수든 까마중이든 둘 다 땅에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날 것이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무엇을 심든 자라날 것이다. 땅이 그렇듯 잠재의식도 그저 받아들이고 키울 뿐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심긴 생각은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강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와 어울리고 싶은지 쓰곤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세한 구절까지 모두 써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사람은 보통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도전왕도 파이팅! 부자난도 화이팅. 해육쌤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이거 내가 노트 뿌렸는데 아니, 끊겨버렸어. 그래서 바꾼 그래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예, 지금 어디를 읽어야 되나?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 예. 언젠가 매일 한 아침 매일 아침 나는 문장 9개를 쓰고 녹음하는 일을 3번씩 반복한다. 그리고 이것을 동업자인 샌디 갤리거에게 보내는데도 샌디도 똑같이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이런 반복과 공유를 통해 우리는 사업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루고 싶은 목표, 즉 비전을 강화한 우리는 이런 의식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꾸려가며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글을 쓰자. 글을 쓰면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말과 글로 그림에 색을 입혀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하자. 언젠가 한 미술가에게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꿈속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림을 그리는 꿈을 꾸고 꿈을 그림으로 그리는 일, 이런 비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쓰는 것은 잠재의식을 통해 보편적 지성에 심는 것이다. 부자낭복 화이팅. 부자난도 화이팅. 이 보편적 지성은 법칙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당신이 아프리카 한가운데 있든지 시카고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 중의 법칙이다. 당신이 원하는 생각을 지속 반복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깊숙이 새겨 넣으면 이 생각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원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의식에서 반복해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행동은 반드시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시크릿이 출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기를 탔는데 뒷좌석에 앉은 어떤 남자가 손을 뻗어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돌아보며 물었다. 누구시죠? 자신을 프로 골프라고 소개한 남자는 뉴욕에서 열리는 테덱스 토너먼트 대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크릿을 읽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아주 많이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정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나는 남자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려면 잠재의식 속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말해주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안겨주는 그림과 같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당신과 합이 맞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테니까. 부자난도 화이팅. 그러는 거 파이팅. 별거요? 59분인데? 아, 시간을 안 보네. 왜 이 채널 보면 시간을 안 보게 될까요? 집중했다. 야, 빨려 들어가고 있네. 좋아요. 네, 우리 말, 서리쌤 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내 마음속에 와닿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현재 나의 태도보다 더 훌륭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다. 네, 반복과 패러다임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67페이지에 세 번째 줄 반복 없이는 잠재의식이 될 수 없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을 쓰고 또 써야 한다. 부자난도 화이팅. 정말 쓰고 또 써야 예. 합니다. 전 54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안다는 걸 반복해서 자신. 애들 이름을 부를 때 한 번 불러가 김형숙이라고 한 번 불러가 그 이름을 아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 그건 아마 10,000번 뭐 더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반복이란 거는 우리 생활을 바꾼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 한 번 듣고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사진 네. 찍겠습니다. 책 들어주세요. 네. 최욱 대표님 책. 예, 우리 1, 2, 3 찍을게요. 1, 예. 2, 희진, 3. 우리 희진쌤 하나, 살이 둘, 셋. 빠진 것 같네요. 얼굴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찍었어요. 끝. 네. 잠깐만요. 제가 워크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위한 질문 100일의 기적 제가 어제 등록을 했거든요. 하루 한 줄 나를 일으키는 습관의 힘 해서 100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100가지 질문. 백문백답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성공 패러다임입니다. 100가지 질문, 감사와 칭찬에게 노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얼 나이팅게일에서 어제 등록을 했는데 이 책을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가지 테마로 100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성찰, 인생이고, 동기부여, 미래 설계, 인간관계, 건강과 삶의 균형, 지혜와 배움, 취미와 즐거움, 디지털 적응, 존재의 의미, 이렇게 해서 질문을 10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갔냐면 요즘 나를 가장 첫 번째 질문이죠. 요즘 나를 가장 웃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루에 하나씩 질문을 실천하게끔 해놨어요.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감사일기, 칭찬일기. 요게 하루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유페이퍼에서 아니면 저한테 질문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반복 없이는 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tomorrow.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서류인 대표님 감사하고요. 밥부록토의 부의 확신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8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